예제 중심의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배열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배열을 활용한 예제를 풀어보는 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버블 소트를 구현해 보고요. 또 퀵 소트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열을 이용하여 또 최소, 최대값 구하기를 해보고 배열에 사용하는 데 있어 또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차시는 배열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제를 통하여 배열 사용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제로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이 소트 프로그램입니다. 소트 프로그램 자체가 배열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며 배열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소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소트를 하는데 소트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버블 소트, 물방울이라는 뜻인데 이 버블 소트를 한번 좀 구현해 봄으로써 좀 더 이제 배열에 친숙하게 다가가 보고요. 그 다음에 퀵소트가 있는데 이 퀵소트가 비교적 시스템이나 이제 사용에 있어서 상당히 신뢰성이 높습니다. 속도도 빠르고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다소 좀 복잡할 수 있지만 한번 직접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퀵소트는 또 C에서는 또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구현된 퀵소트를 라이브러리로 한번 변경하는 그런 일련의 예제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제에 앞서 우리가 이제 배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이 주의할 사항들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예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열의 크기는 0보다는 큰 정수형 상수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0이라는 의미는 없다라는 의미인데 없는 개념은 아니고 배열을 이제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수형 변수로 선언을 하는 그런 개념하고 다를 바가 없겠죠. 그래서 항상 0보다 큰 숫자를 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문자열을 지정하면서 저희가 초기화하는 그런 문장을 한번 구현할 때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고 변수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컴파일러가 해당되는 변수를 초기화하면서 변수의 배열의 크기를 상수로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열은 크기를 변수, 변하는 숫자죠. 변하는 수, 또 변수를 포함한 어떠한 수식으로 정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선언 시에 다이나믹하게 가져가겠다, 가변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식으로 선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배열의 각 요소를 나타내고 또 액세스 할 때는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인덱스는 적어도 배열의 크기를 벗어나서는 안 되겠죠. 배열의 크기를 벗어난다는 의미는 엉뚱한 곳에 이제 액세스를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고 엉뚱한 값을 초래함으로써 정상적이지 않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초기화하지 않으면 앞에서 경험 다 해보셨지만은 임의의 값이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초기화하지 않고 바로 연산에 사용해 버리면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배열의 크기를 정적으로 선언을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선언부가 아닌 과정에서 이 배열의 크기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열의 크기를 변경을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되면 실제 컴파일 이후에 링크 과정에서 오류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C에서는 또 이 동적 할당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추후에 포인터를 배우는 과정이나 이런 쪽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블 소트에 대한 이해를 먼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블 소트는 그 소트 알고리즘 중에 가장 간단한 정렬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인접해 있는 두 개의 원소를 비교하면서 리스트를 순차적으로 정렬하는 방법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많은 정렬 알고리즘 가운데서 가장 간단하지만 그 소요되는 시간에서는 시간적인 면에서는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지만 구현하는 데 있어 비교적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 C를 배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구현해 볼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버블 소트의 작동 원리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의 첫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순차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인접해 있는 두 개의 원소를 비교하여 큰 값을 뒤에 놓도록 순서를 바꿉니다. 이게 이제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되는 거겠죠. 인접해 있는 두 원소는 n과 n 플러스 1이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원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끝까지 반복합니다. 오름차순으로 놓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한번 끝까지 완료가 되면 가장 큰 값이 마지막에 놓이게 됩니다. 한번 그 과정을 도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의 요소가 3, 5, 1, 2, 4가 있습니다. 3, 5, 1, 2, 4.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 n 플러스 1 요소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서 크기가 어떤 게 큰지를 봅니다. n 플러스 1의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서로 위치를 바꾸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인덱스로 넘어가서 5와 두 번째 요소와 세 번째 요소를 비교를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를 비교하였을 때 세 번째 요소가 두 번째 요소보다 크기가 더 작으므로 이땐 이 두 개의 요소를 순서를 바꾸게 됩니다.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변경은 없었지만 이제 세 번째 스텝으로 왔을 때 이제 서로의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또 그 다음 스텝인 세 번째 요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요소와 또 네 번째 요소를 비교를 하게 되죠. 비교를 해서 세 번째 요소가 또 네 번째 요소보다 큽니다. 그러면 자리를 또 서로 교환을 해줍니다. 2와 5가 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 요소로 넘어가서 네 번째 요소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소를 또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또 앞의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순서를 또 바꿔놓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요소들 중에 가장 큰 요소가 제일 마지막에 놓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이제 이 나머지 네 개 요소에 대해서 또 앞에와 같은 과정을 또 한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과 1을 비교하겠죠. 그러면 이게 또 서로 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면 1이 오게 되고 여기 3이 옵니다. 그 다음에 3과 또 2를 비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2가 오고 3이 되겠죠. 또 3과 4를 비교합니다. 크기가 뒤에 게 더 크므로 요소를 바꾸진 않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 1, 2, 3, 4, 5가 됩니다. 지금 이건 비교적 한 두 번 정도의 사이클 만에 순서가 정렬이 되지만 이게 요소가 상당히 또 복잡성이 더 높다면 이 전체 리스트를 한번 원 사이클을 돌 이후에 또 그 다음 사이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을 거침으로 그 비교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다 완수를 하게 되면 이제 정렬은 끝나게 되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직접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추가합니다. 음. 음. 정수형으로 변수를 어레이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임의 값을 저희가 넣을 거기 때문에 변수의 크기는 일단 지정하지 않고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뭐 7, 19, 오늘 그다음에 1, 55, 44, 52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루프를 한번 돌고 또 반복적으로 또 돌아야 되기 때문에 버블소트에 아까 이해하신 것처럼 변수는 i 인덱스를 줍니다. 이마트 볼 제로. 그 다음에 서로 두 개의 값을 바꿔줘야 되는 그런 액션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템포러리 변수를 하나 좀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원 사이클이 돌고 사이클이 돌 때마다 항상 더 이상 이제 위치를 서로 바꾸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아까 예제에서처럼 더 많은 횟수를 수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서로 자리 교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예, 변수를 하나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수업도 됐다면 1로 바꾸도록 하고, 안 됐으면 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위에 변수를 선언하는 데 있어 리스트를 몇 개인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 리스트를 이제 몇 번의 루프를 돌아야 되는지 그 횟수를 체크하기 위해서 카운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ARR이라는 이제 전체 변수의 사이즈에서 사이즈를 ARR 한 개의 요소로 나눠주면 카운트가 나오겠죠. 음, 네, 바로대로 요소를 확인해 보도록. 이렇게 하면 이제 몇 번의 카운트, 몇 개, 요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음. 한번 뭐 굳이 안 찍어도 되겠지만 아이가 몇 작을 때까지 음, 찍어보도록 하고요. 음. 적어도 리스트와 전과 후를 비교하기 때문에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네, 굳이 루프는 n 개의 카운트만큼 다 돌을 필요는 없습니다. 음, 그리고 놓고요. 그다음에 i는 n보다 어, n보다 n-1보다 작을 때까지만 돌면 됩니다. 네. 그다음 이제 기본적으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좀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위치를 바꿨냐 안 바꿨냐 한 사이클을 도는 동안에 한 사이클 도는 동안에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면 이미 이거는 소트가 완성이 된 거겠죠. 그러므로 한번 위에서 초기화는 했지만 한번 일단 초기화를 한 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라는 개념이 아니고 안 바꿨다 안 바꿨다라는 전제를 0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순차적으로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를 비교하듯이 순차적으로 인덱스를 증가시켜 가면서 비교하는 루틴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바깥에 있는 요소보다 하나 더 줄어든 상태로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이건 보다 적을 때까지, 적을 때까지. n 마이너스 어, 3사이클을 돌고 나면 제일 큰 값이 뒤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를 또 줄여줘야 되는 그런 액션을 여기서 취해야 하니까 i 개수만큼 도는데 전체적으로는 하나씩 줄어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겠죠.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합니다. 얘가 가로 j가 이제 j는 첫 번째죠. 첫 번째 있는 값과 이걸 j 플러스 1 이 값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이 값이 앞에 있는 값이 더 크면 자리를 바꿔줘야겠죠. 자리를 바꿔주는 일을 네.
템포러리 안에 앞에 값을 일단 좀 조정을 하고요.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AR, 그 위치에 J의 값을 이제 음, 뒤에 있는 값을 이제 앞으로 저장합니다. 여기에 J를 이제 무브를 하고요. 그러면 J로 이동된 값을 다시 템포를 이제 넣어줘야 되겠죠.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을 서로 바꾸는. 바꿨다는 가정을 여기서 또 딱 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문제를 하나 바꾸고 다음 또 스텝으로 하나씩 또 증가시켜서 이동을 하고 또 그 다음 스텝으로 이동하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상태에서 한 사이클, 그러니까 한 사이클을 다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서프가 변경이 안 됐다면, 변경이 안 됐다면, 예, 아직 제로라면 이제 더 이상 바꿀 게 없겠죠. 그러면 바깥에 있는 루프도 종료를 합니다. 뭐 물론 다 그냥 돌려도 관계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상태로 계속 회전을 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좀 줄여주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로직을 집어넣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코딩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순서가 소트가 됐는지 한번 다시 찍어보는 버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스가 되겠죠. 봐요. 여기 하나가 좀 오리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N이 아니고 카운트가 되겠죠. 아, 스플릿 이런 부분을 좀 잘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그럼 한번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99, 100일, 1, 55 이렇게 뜬 것이 1에서 17, 44, 55, 66, 99, 100일까지 정상적으로 이제 소트가 되는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퀵소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퀵소트는 가장 효율적인 정렬 알고리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특정값, 피봇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특정값을 기준으로 리스트를 분할합니다. 해당값을 기준으로 분할하는데 좌측 리스트와 우측 리스트로 분할을 합니다. 좌측 리스트는 보통 이제 작은 값들을 오름차순으로 설정할 때 작은 값들이 되고 우측 리스트는 이제 큰 값들이 해당이 되겠죠. 이러한 방법을 각각의 리스트에 대하여도 또 똑같이 분리를 합니다. 또 피봇을 다시 정의하고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분할 정복을 반복하는 방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정렬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강점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퀵소트의 알고리즘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리스트의 하나의 원소를 선택을 해서 피벗을 선택을 합니다. 해당된 피벗을 기준으로 작은 값을 왼쪽에, 큰 값을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 부분 리스트에 대하여 앞의 과정을 또 반복을 합니다. 재기적 호출이라고 합니다. 재기적으로 다시 정렬을 하는 거죠. 부분 리스트에 더 이상 분할할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리스트의 항목이 남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를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가 보이는 바와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벗을 첫 번째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55라는 값으로. 레프트 인덱스는 왼쪽부터 시작을 하죠. 0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0부터 시작을 하고요. 라이트 인덱스는 오른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6이 됩니다. 6이 됩니다.
레프트 인수는 오히려 증가를 하면서 피벗보다 큰 수를 만나면 해당되는 인덱스에서 멈춥니다. 여기가 되겠죠. 레프트는. 이때는 피벗 인덱스 외에 레프트 인덱스가 0, 1, 2가 됩니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인수는 오른쪽에서부터 감소를 하면서 피벗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만날 때까지 돕니다. 그러면 처음에 6이었기 때문에 하나 줄어서 만난 위치가 5가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2와 5를 서로 비교를 해서 그 값이 서로 상이하게 차이가 있는 쪽으로 계산을 해서 이 두 개의 위치를 서로 또 바꿔줍니다. 67과 29를 상호 교환을 합니다. 상호 교환을 하죠. 상호 교환을 하면 29가 앞으로 오게 되고 67은 뒤로 갑니다. 이때 제가 정의한 피봇을 기준으로 좌우에 작은 값, 큰 값을 놓기 때문에 피봇 값을 작은 값과 바꿔줍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67과 29를 만나게 됐는데 두 수를 위치 교환해서 피봇보다 작은 피봇과 또 작은 수를 위치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9가 제일 앞으로 올 것이고 55가 다음에 옵니다. 그 다음에 67은 뒤로 가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라이트 인수 기준으로 잘라봤을 때 피벗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들은 왼쪽에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피벗보다 큰 숫자는 오른쪽에 존재를 합니다. 기준이 되는 이 인수와 라이트 인수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새로운 이제 인덱스 값이 존재를 하긴 하는데요. 이 과정을 왼쪽에 대해서 또 다시 피벗을 설정을 하고 또 그 설정된 피벗 값을 기준으로 큰 숫자와 작은 숫자를 만날 때까지 또 반복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음 스텝에서 보시는 것처럼 60수를 제외하고 이미 얘는 정렬이 된 위치를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78, 한 개밖에 없으니까 오른쪽은 더 정렬할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에 왼쪽을 기준으로 다시 피벗 정렬을 합니다. 피벗을 하는 거죠. 그러면 레프트 포인트는 다시 처음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피벗은 29로 또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는 41이 세팅이 되겠죠. 41값. 이 위치가 이제 라이트의 인덱스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고. 이 과정을 요 좌측 리스트에 대해서 앞의 과정을 또 반복을 합니다. 29에 대해서 또 반복을 하게 되죠. 이때는 피봇이 이제 29로 바뀐 겁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정렬이 이루어지므로 실질적으로 버블 소트나 다른 소트를 통해서 한 어떠한 소트 방식보다도 이 소트 방식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도 면에서는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걸 참고를 해서 실제 이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퀵소트가 다소 좀 복잡한 관계로 제가 미리 메인 함수와 이제 어레이를 한번 출력할 수 있도록 미리 소스를 좀 작성해 놓았습니다. 퀵소트는 아래와 같이 이런 식으로 어레이를 주고 그 다음에 시작 부분, 그 다음에 라스트 인덱스 이 두 가지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이에서 반복되는 과정으로 피벗을 설정하고 또 좌우측 리스트를 나누고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함으로 이걸 첨조를 해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스코트를 유저 퀵소트로 하고요. 특별하게 리턴 값은 검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변수로 어레이를 받았기 때문에 어레이는 그냥 넘버 값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퍼스트 인수 받고요. 그 다음에 라스트 인수를 받습니다. 라스트 인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사용될 변수를 좀 선언합니다. 아무래도 어레이를 루핑만큼 또 돌리다 보면
인덱스도 사용할 그 변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피봇 값 설정하기 위해서 피봇이라는 변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큰 수와 작은 수를 서로 바꿔줘야 되니까 템프라고 하는 변수 또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수와 마지막 인수가 서로 교차가 돼버려서 커,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더 이상 수탈 일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인수와 라스트 인수를 비교해서 오류를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인수가 라스트보다 작은 동안만 돌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피봇을 첫 번째 인수를 쓴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인수. 이 피봇은 그 피봇 값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위치를 피봇으로 잡겠느냐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피봇 인덱스를 설정합니다. 퍼스트 인수. 그 다음에 이제 루핑을 돌리기 위해서 퍼스트 값과 라스트 값은 저장을 해 놓은 전달된 인수를 내부 변수에다 어사인을 합니다. 퍼스트. 그 다음에 저희는 라스트가 되겠죠. 라스트. 그 다음에 실제 왼쪽에서 올라가는 퍼스트 인수는 증가하면서 큰 값을 찾고 라스트 인덱스는 감소를 하면서 작은 값을 찾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루핑에 도는 거는 i가 j보다 작을 동안만 돌면 됩니다. i가 j가 보다 작을 동안만 돌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왼쪽 인수 i에 대해서 퍼스트 인수에 대한 과정을 이제 또 반복을 해야 되겠죠. 가로가 크거나 같은 뭐와 피봇과 크거나 같은 큰 숫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인덱스까지 계속 증가를 해야 됩니다. 작은 동안에는 계속 증가를 해야 되겠죠. 작은 동안에는 큰 숫자를 찾을 때까지니까 피봇보다 작을 동안에는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i가 물론 당연히 라스트보단 작아야겠죠. 잘못해서 오버플로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이럴 때 계속 i를 증가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큰 수에 대한 작업을 또 해야 되겠죠. 이 가로가 오른쪽부터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거에 이제 큰 수를 찾을 때까지, 작은 수를 찾을 때까지니까 크면 계속 돌아야 되겠죠. 피봇보다 이제 크면 계속 돌아야 됩니다. 그 인덱스를 계속 감소시켜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뭐냐 그 값이 서로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으면 굳이 두 개의 수를 바꿀 필요는 없겠죠. 위치 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위치 이동을 할 이유는 왼쪽 퍼스트 인덱스 쪽 좌측에 있는 인덱스가 우측에 있는 인덱스보다 작을 때는 이제 자리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때 이제 템프를 사용하죠. 여기에 이제 i와 이제 j를 서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넘버 j를 넣고요. 그 다음에 바로 j에 샘플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겠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제 i가 이제 커지고 서로 인수가 역전이 되면 이제 그때 피벗과 또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샘플에다가 다시 이제 피벗 값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피벗과 바꿔주는 로직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다시 피벗에다가 피벗 인덱스에 있는 값을 이때 J값하고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
저희에는 이제 템프 값을 넣어주면 되죠. 템프 값을.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J 값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예. 왼쪽에는 작은 값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큰 값들이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형식을 계속적으로 리커시브 콜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죠. 킥과 킥 서크 넘버를 두고 이번엔 왼쪽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할 겁니다. 퍼스트 값을 주고요. 원래 있던 퍼스트 값을 주고 이때 J는 이미 기준으로 잡혔기 때문에 J-1에서 값을 오른쪽 라스트를 줍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에 대해서도 또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되겠죠. 언더바 스커트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위에 것이고 이번에는 왼쪽은 J 플러스 1이 되겠죠. 플러스 1죠. 이제 오른쪽에 대해서 작업을 하니까 그 다음에 라스트 값을 줘야 됩니다. 라스트 값을 줍니다. 이 형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어디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음, 네.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컴파일을 해볼까요? 예, 근데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 3, 4, 5, 6, 7, 8, 네, 정상적으로 1, 2, 6, 7, 8, 9, 10, 0, 1, 2, 6, 7, 8, 9, 10 정상적으로 소스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블 소트를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 퀵 소트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배열을 사용에 있어 주의사항도 알아보았습니다. 2차원 배열에 대해서는 다음에 포인터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